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보 홍수하로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주변을 되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노인 우울증, 산후 우울증, 사춘기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노년이 돼갈수록 즉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 때문에 우울하고 중년이 되면 돈 때문에 우울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때때로 우울하십니까? 우울한 점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술? 아니면 담배? 친구들과의 수다? TV 시청? 아니면 막 먹어대는 음식? 나이가 들면서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우울함의 주요 원인은 세대입니다. 삶의 환경과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에서 우리는 변화를 느끼고 비롯된다고 합니다. 노년과 중년은 각기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시니어들이 겪는 외로움, 중년은 경제적인 부담이 주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노년은 외로움 때문에 우울할까요? 노년기의 우울은 주로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 나이가 들면서 내가 살아오던 동반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길동이가 사망을 했다라고 부고가 날라오고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을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명예퇴직을 당하고 이러한 상실감 그리고 고립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겪다가 보면 아들과 딸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나의 관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딸이 좋으십니까? 아들이 좋으십니까? 그래도 딸이 연락을 자주 하고 카톡이나 아무래도 전화라도 한 통 더 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한테 용돈을 줘가면서 가끔이라도 한동안에 연락이 없는 듯 하다가도 막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내 아들 자식이 다 해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퇴 후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사라지게 되고 사회적인 역할이 축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과 나이가 55세 이후가 되면 그렇게 되죠. 배우자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주변에서 의지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서는 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참 더덥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보통 갖게 되죠.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제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외출이 어려워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관절도 아프게 되고 고관절도 아프게 되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귀찮아지고 때로는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동네 한 바퀴 돌기가 쉽지 않습니다. 활동 반경이 좁아지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취미나 사회 활동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타인과 만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카톡이라도 하거나 전화라도 자주 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성격이 또 그렇지 못한 소극적인 성격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죠. 세 번째로는 소속감에 대한 결핍, 줄어든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리더로서 또 사회 구성에 있어서 중추적인 인물로서 노하우와 내가 사회에 있어서의 경험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직장에서의 회사에서의 어떤 기대 심리에 맞추고자 그만큼 보수를 받고자 여러 형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역할이 축소가 되죠.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소외감이 심해지면 당연히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중년은 왜 돈 때문에 우울할까요?
중년기라고 하면 언제 나이가 될까요?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후반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큰 시기죠. 첫 번째로는 자녀 교육비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끝내고 나면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때때로는 아빠 나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돼?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미래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학 비용까지 됩니다. 그랬더니 공부 다 끝나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이성 친구가 생기고 결혼의 동반자가 될 만한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상대방한테 흉 잡히지 않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게 되는 부담감이 커지죠. 경제적인 압박이 심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 노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본인의 노후 대비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유가 없어서 저축이 어렵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내 돈, 내 자금 마련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없습니다. 우울하죠. 세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불안정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제 친구와 저녁에 술 한잔을 했습니다만 일평생 지내온 직장,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직장을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 나이가 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좀 더 다니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왔었던 노하우, 직장에서의 내 경험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직장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만 일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남들은 이미 50대 초중반에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전무와 부사장까지 달지 못한다 그러면 은퇴를 해야지만 되는 현재의 사회 구조.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조기 퇴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심화됩니다. 내가 백그라운드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은퇴한 후에 취업도 쉬울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네 번째로는 가정 내의 경제적인 책임에 대한 우울증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부양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요? 돈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자녀 양육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낀 세대라고 부담이 크게 됩니다. 무엇이 무엇일까요? 중간에 낀 세대. 본인의 삶보다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우선해야 하는 현실이 스트레스로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나요? 우울합니다. 결론입니다. 노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과 상실감 때문에 외로움이 가장 큰 우울 요인이 됩니다. 중년에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 대비에 대한 직장 내에서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우울함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폐쇄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 삶이 그렇게 됩니다. 각 세대에 맞는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죠.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년에 외로움 때문에 우울한 경우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70대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명칭은 그냥 김 할아버지로 하죠. 이 김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살아온 아내를 2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경로당도 요즘은 나가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TV만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면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75세의 천할머니라고 한번 얘기해보죠. 이 천할머니의 소외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천할머니는 평생 가정을 돌보면서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바빠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손주들도 어릴 때는 자주 왔지만 이제는 학업과 친구들 때문에 거의 오지도 않습니다. 휴대폰을 배워보려고 했지만 어려워서 포기했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년에 있어서의 돈 때문에 우울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의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나이입니다. 이 과장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오고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고 부모님의 요양병원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그동안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우울감과 무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짚어보죠. 40대 중반입니다. 자영업자 최 씨인 경우인데요. 경제적인 압박이 심합니다. 이 최 씨는 10년 넘게 자영업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이신 분들 10사람 중에 3사람은 은행 대출로 고민이 하고 3년 안에 폐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줄어든 뒤로 계속 적자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유지했지만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매일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점점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은 인간관계 단절과 외로움 때문에 우울감을 겪고 중년은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년에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유지, 지원, 중년에는 경제적인 지원과 직업 안정성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매일 한 턴만 하시겠습니까? 혹은 조금이라도 1%라도 나한테 맞는 계획을 짚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열린 이야기는 현재 사회구조로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